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겨울 서울에 올라온 그날의 일을요. 참 오랜만에 가는 서울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번화한 도시는 내 일상과는 멀어진 지 오래였지요.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시골역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는데 플랫폼에는 나 같은 노인 몇 명이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급한 일로 도시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는 병원에, 누구는 자식들 집에, 또 누구는 관공서 일로 말이에요. 기차에서 내리던 순간부터 마음은 괜히 들떠 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관절은 예전만 못했지만 도시의 공기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을 나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은 나를 수십 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반짝이는 간판 불빛,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청춘의 한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설고 서늘한 이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예전엔 이 도시의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에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이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것은 기억 속 그대로였고 어떤 것은 완전히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오래전 내 기억 속에 자리한 호텔 앞이었습니다.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젊은 사업가였던 내가 처음 이 호텔에 발을 디뎠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거래처와요.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로 산 양복을 입고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왔었죠. 로비에 들어섰을 때의 그 떨림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중년의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곳을 찾았었어요. 사업이 잘 풀릴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날을 보내러 왔었거든요. 아내 생일에도 오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이곳에서 축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고급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날렵하게 맞이했습니다. 반듯한 제복과 정중한 미소, 그것은 한때 내게도 익숙했던 풍경이었지요. 그러나 오늘의 나는 낡은 점퍼와 해진 구두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을 골라 입었지만 도시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을 반사했고 천장에는 유리방울들이 쏟아내는 빛의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공기 속을 감쌌습니다. 순간 젊었던 날 이곳을 오가며 꿈꾸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앉아서 신문을 읽던 바로 그 소파도 보였어요. 조금 낡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아이들 교육 문제를 상의하던 기억도 났고요. 당시엔 모든 게 희망차고 밝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일이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이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이 커피숍은 내게 잠깐이 숨처럼 다가오곤 했습니다. 커피 향을 맡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그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중했던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카운터 앞에 다가가자 젊은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아래로 훑는 눈길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양 말이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만석이라며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형식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안쪽을 바라보니 분명 비어있는 자리가 보였습니다. 창가 쪽에 2테이블, 안쪽에 1테이블이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듯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곧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손님이 들어오자 직원의 태도는 환하게 바뀌었고
그는 창가에 좋은 자리에 안내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나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려 했을 뿐인데 대접은 선명히 갈려 있었습니다. 나이와 외모, 그리고 옷차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억울하고 씁쓸한 마음에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문 한 장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방에서 꺼낸 신문은 어제 시골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지방 소식들이 적힌 소박한 신문이었지만 마음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곁눈질을 주고받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는 식의 시선들이었어요. 마치 내가 이 공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물질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오래 머물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전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이곳은 호텔 로비이니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것, 커피숍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느리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 힘이 너무 세서 균형을 잃은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흩날렸고 낡은 안경집이 구르며 딸깍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어요. 대리석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갑고 무심한 눈빛, 비웃음 같은 입꼬리, 불편하다는 표정, 왜 이런 차림으로 왔느냐, 괜한 민폐 아니냐는 속삭임이 귀에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치우라는 듯 보안 요원을 쳐다봤어요. 젊은 여성 하나는 아예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렸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지 나이가 들고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불편한 존재로 취급된다는 것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상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물건을 주워 담으며 오래 품어온 꿈과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 당당하게 이곳을 드나들던 그 자신감과 존재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묘한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의 수모가 단순한 개인적 불운으로 끝나지 않기를, 언젠가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게 무언가 의미 있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2번, 3번 소리를 냈습니다. 그 묵직한 울림은 내 결심이 소리로 번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 시선들을 받아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몸을 추스르며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넘어질 때 바닥에 무릎을 세게 부딪혔던 모양이에요. 원래 관절염이 있던 곳이라 더욱 아팠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정도 넘어짐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작은 충격에도 몸이 쉽게 상하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새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모멸감이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먼지 같은 존재, 그저 불편한 그림자로 취급당한 듯 했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에서 나는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일 뿐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누군가는 동반자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방금 일어났던 소동은 이미 잊힌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등은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작아지려고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가방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내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줬을 거예요. 문득 시골집 마당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생각났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가 지금의 내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보호받지 못하고 따뜻한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저 조용히 견디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단 이름표에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손녀가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은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누군가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혹시 다른 직원들처럼 나를 피하려는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종이컵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찬물이 담겨 있었고 컵 겉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내밀어진 물컵. 그러나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권위나 규정이 아닌 순수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컵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찻잔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목이 이렇게 말라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공간에서 건네받은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물 한 모금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녀를 다시 바라보니 젊은 얼굴에 성숙한 마음씨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일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마음가짐을 잘 가르쳐 주셨나 봅니다.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관리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녀를 붙잡는 것이 보였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연을 손짓으로 불러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거리가 있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톤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규정과 이미지, 품격을 내세우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베고 있었어요. 호텔의 품위, 손님에 대한 차별적 대우,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항변하지 못한 채 그저 듣기만 해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선량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왜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사람다운 마음을 보인 것이 잘못인가요? 관리자가 돌아간 후 서연의 어깨가 조금 처져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자세를 바로 세우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져도 아직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잠시 후 서연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정중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업무는 업무대로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희망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진심 어린 배려조차 꺾여야 하는 것일까요?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빛나고 은은한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점점 더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모르고 지나쳤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을까요? 돈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졌을까요? 문득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것,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때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컵을 다 마시고 작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빈 컵이었지만 그 안에 담겼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선의가 제도의 벽에 부딪혀 꺾이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노부부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아까보다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런 젊은이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숨기고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진심 어린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가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불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서영 같은 좋은 사람이 계속 억압받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어요. 나는 호텔 문턱을 넘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굴욕과 그 안에서 만난 작은 희망을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이 모순된 현실을 드러내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서연에게 작은 목례를 보냈어요. 그녀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한 교감이 내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져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내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오늘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걸린 의문을 풀고 싶어 다시 호텔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경험이 과연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을까요? 사흘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 뉴스를 보면서도 심지어 시골 장터에 나갔을 때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그런 차별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원에 갔다가 대기 순서에서 밀려났다는 할머니, 은행에서 무시당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경험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점심때쯤 호텔에 도착했어요.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지난번보다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그대로였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눈부신 빛을 흘리는 샹들리에와 차갑게 윤이 난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수와 꽃내음이 뒤섞여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역시나 내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나는 일부러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을 가져왔어요. 지역 소식과 농사 정보가 주로 실린 소박한 신문이었지만 고향의 소식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척하며 주위를 관찰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서 능숙하게 자리를 잡고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곳에 단골 손님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김서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정중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지난번 일로 인해 더욱 신중해진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휠체어에 앉은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팔이 불편했고 아내는 힘겹게 손잡이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마 먼 거리를 힘들게 와서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는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휠체어를 밀면서도 남편을 걱정하는 눈빛이 애틋했어요. 남편도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들이 예약해준 식사 자리일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식당 입구에 다다르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통로가 좁다 했다가 곧 예약이 많다 했다가 변명거리를 찾느라 바쁜 모습이었어요. 이내 한 직원이 다가와 정중한 듯 손을 내저으며 사실상 거절을 표시했습니다. 내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VIP 손님들을 환히 맞이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젊음, 겉모습, 돈. 그 셋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정당한 고객이라 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노부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렸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김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로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직원의 손을 가볍게 막아내고 직접 휠체어를 밀어 창가의 넓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쪽이 더 편하실 거다 하고 권하는 듯 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하도록 의자를 옮겨주고 테이블 높이도 확인해 주었어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고 할아버지도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이 호텔에도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장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점장이 나타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을 몰아붙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 엄한 표정이었어요. 규정과 이미지, 품격을 반복하는 입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딪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점장이 돌아간 후 서연은 다시 노부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메뉴를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를 고려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추천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피로도 살펴서 따뜻한 차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젊은 직원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낡았지만 정성껏 다린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내는 전통적인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마 자식의 결혼식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은 아내에게 쏠린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마치 시대착오적인 옷을 입고 왔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아마 가장 정중한 차림이었을 거예요. 직원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할 뿐 진심 어린 환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경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호텔은 화려한 외관 뒤에 차별과 위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돈과 외모, 나이와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진짜 품격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젊은 직원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 계속된 압박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로비를 떠나면서 나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본 것들이 내 마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의 불씨도 지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영 같은 선량한 사람이 계속 고통받고 노부부 같은 분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뒤 아들과의 약속으로 다시 호텔 근처에 왔습니다. 아들과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끔은 부모로서 외로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호텔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화려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기자들과 귀빈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큰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진을 찍는 플래시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현수막에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연히도 그날은 이 호텔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다발과 현수막, 귀빈과 언론인,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화려해 보였어요. 아들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런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으니 어떤 모습인지 구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 때문에 이 호텔이 어떤 곳인지 더 알고 싶기도 했고요. 행사장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옷차림으로 들어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개 행사라고 적혀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어서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행사장 뒤편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화로운 장식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사회자가 호텔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호텔의 연혁과 성과가 화려한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매출 신장, 고객 만족도 향상, 각종 수상 내역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숫자들만 보면 정말 성공적인 호텔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화려한 발표를 들으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수치들이 진정한 성공을 의미하는 걸까요? 매출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객 만족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고객들의 만족도일까요? 스크린에는 연혁과 사진이 비춰졌습니다. 호텔이 처음 문을 열던 날의 모습, 확장 공사 과정, 각종 행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도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곧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느냐는 불편한 목소리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곁눈질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보안 요원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김서영 같은 선량한 직원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을 찾으려고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특별 연사를 소개한다고 했어요. 호텔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의 그는 차분히 인사를 건넨 뒤 객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평소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객석을 천천히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내게 멈췄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분명 놀란 기색이었어요. 아마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사람이 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바로 호텔의 설립자이자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순간 행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곧 놀람과 당혹, 부끄러움이 뒤섞여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불편한 존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숨죽인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갖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어요. 호기심, 놀람, 부끄러움,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나는 단상으로 향했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아마 아들도 최근에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밝은 빛 아래서 객석이 더욱 선명히 보였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며칠 전 나를 넘어뜨렸던 보안 요원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나는 연단에 서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저는 이 호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 노인이 단지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로비에 앉을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휠체어를 탄 노부부가 식당 입장을 거절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도우려던 직원이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때 김서연이 보였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목격된 줄은 몰랐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품격을 잃습니다. 호텔을 세울 때 제가 바랐던 단 하나의 마음은 누구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나 옷차림, 가진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말들이 터져 나오듯 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호텔은 그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출과 외형적 성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행사장은 고요했고 내 말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고 어떤 이는 미안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어요.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장식이나 높은 매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을 실천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아직 그런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연설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전체 행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의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 호텔의 시간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행사장에서 내려온 뒤에도 박수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의 말은 순간의 훈계가 아니라 오래 품어온 초심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호텔을 나서면서 우리는 서로 말없이 걸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근 몇 달간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 변화, 손님을 가리는 서비스, 매출에만 매달리는 경영진의 모습을 보며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오늘 행사도 사실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 혼자 고민했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자간에도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어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경영진의 압박 속에서도 김서영 같은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연설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설립자의 뜻을 직접 들은 후 많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로비 한켠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낮은 테이블, 그리고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차 서비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창가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이 꾸려졌습니다. 색연필과 도화지, 그림책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품 몇 개가 사라졌지만 따뜻한 숨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로비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예전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모습도 다양해졌습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늘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3대 가족들도 자주 보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부부들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위축되지 않았고 차별받지도 않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안도하는 표정이 호텔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로비에 활력을 주었어요.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배우며 익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손길이 더욱 정성스러워졌고 아이 눈높이에 맞춘 안내도 세심해졌어요. 휠체어에 맞춰 길을 고쳐놓는 시선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규정과 눈치 때문에 경직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벽돌처럼 쌓여 진정한 품격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김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함과 진심으로 손님을 맞았고 작은 몸짓마다 세심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끄러진 이름표를 고쳐 달아주고 휠체어의 각도를 창가 쪽으로 살짝 돌려주는 모습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니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그녀의 진심이 인정받아 지배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책임을 맡게 된 것이었지만 그녀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변화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변화를 어려워했어요. 매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관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서비스가 조금씩 다른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녀는 직원 교육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본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따라하던 직원들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손님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진정한 서비스의 기쁨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 비치, 아이들을 위한 키 낮은 세면대 설치,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경사로 개선 등 세심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었어요. 따뜻한 서비스 소문이 퍼지면서 가족 단위 고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3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리뷰 사이트에도 긍정적인 후기들이 쏟아졌어요. 직원들의 친절함, 세심한 배려, 모든 세대가 편안한 분위기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서연 지배인의 서비스를 칭찬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로비 한켠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셨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휠체어를 끌고 온 할머니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직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더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이 공간에서 가져온 색연필로 할머니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호텔은 진짜 품격을 되찾았다고, 그리고 그 품격을 지켜낼 훌륭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던 아내의 꿈이 드디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면 나이든 이도 아이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모두 빛을 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출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감사 인사에, 편안한 표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직원들의 자부심에 있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 뒤에서 김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인사였지요. 그 목소리는 오래도록 내 발걸음을 밝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이 호텔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갈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겨울날 서울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모멸감을 느꼈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김서영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디서든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나 외모, 가진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그런 세상은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